은퇴 CEO의 선물 젊은이들에게 전하는 멘토링 이야기. 프롤로그. 빈 사무실에서 시작된 새로운 여정. 2019년 12월 31일 김성호 회장은 40년간 몸담았던 회장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78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일구어낸 중견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다. 창업부터 함께했던 오래된 책상, 벽에 걸린 수많은 상패와 감사패들, 그리고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하나. 평생을 일에 바쳤던 그에게 은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습관, 중요한 결정을 내리던 긴장감, 직원들과 나누던 대화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40년의 경험과 지혜가 이제 아무 쓸모없는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 후임 대표이사인 아들 김준서가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 집에 가셔야죠. 어머니가 기다리세요. 그래, 가야지. 김 회장은 마지막으로 회장실을 둘러봤다. 1980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회사가 이제는 연매출 500억 원의 중견기업이 됐다. 직원도 200명이 넘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제 자신은 이 모든 것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을 눌렀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김 회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다. 일장, 우연한 만남. 은퇴 후 3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김 회장은 집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요즘 그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아침 산책, 신문 읽기, 카페에서 책 읽기, 그리고 저녁 산책. 아내는 그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한다며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막상 나와도 할 일이 없었다. 여보, 골프라도 배우세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기라도 하고. 골프는 내 취향이 아니야. 공 치러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럼 뭐라도 하세요. 이렇게 멍하니 있으면 치매 걸려요. 아내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기에 취미라는 것도 없었다. 옛 동료들과 만나봤지만 그들도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경제신문을 펼쳐 들었을 때였다. 옆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다. 이번 프레젠테이션 완전 망했어. 투자자들 앞에서 떨려서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그래도 너는 나은 거야. 나는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겠어. 학교에서는 이론만 가르쳐주지 실전은 전혀 안 가르쳐주잖아. 솔직히 창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떻게 사업화해야 할지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김 회장은 신문에서 눈을 떼고 그들을 바라봤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3명의 청년이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열정과 함께 막막함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40년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사업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1980년 당시 38세였던 김 회장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기업을 그만두고 독립했지만 자금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었다. 첫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문전박대를 수없이 당했다. 밤새 사업 계획서를 쓰다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일쑤였다. 그때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다. 실례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젊은이들은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했다. 한 명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과거의 제 모습 같아서 말을 걸게 됐네요. 청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투자자이신가요? 김 회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지나가던 노인입니다. 다만 4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혹시 괜찮다면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청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회장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을 연 것이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박지민, 최수연이고요. 저희는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포장재라 좋은 아이템이네요. 요즘 환경 문제가 화두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인가요? 이준혁은 노트북을 꺼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여주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생분해성 포장재였다.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자연에서 완전히 분해되는 소재였다. 김 회장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40년간 제조업을 했던 그의 눈에는 여러 가지가 보였다. 아이디어는 훌륭했지만 사업화 계획에는 구멍이 많았다. 기술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목표 고객이 누구죠? 대형 유통업체들입니다. 요즘 친환경 트렌드니까 분명히 관심 있을 거예요. 그들을 직접 만나보셨나요? 아니요. 아직은.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 포장재보다 얼마나 비쌉니까? 이준혁은 머뭇거렸다. 한 30% 정도 비쌉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은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유통업체 구매 담당자들은 환경보다 원가를 먼저 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욱 그렇죠. 청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김 회장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타겟을 바꿔보는 겁니다. 대형 유통업체 말고 친환경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삼는 중소기업들은 어떨까요? 가격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할 의향이 있는 고객들 말입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네요. 그리고 투자자 앞에서 떨렸다고 했죠? 네, 정말 창피했어요. 김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다. 떨리는 건 당연합니다. 나도 첫 투자 유치 때 손이 떨려서 물 한 잔을 엎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웃었죠.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그냥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떨려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떨림이 제가 이 사업에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라고요. 그랬더니 투자자 중 한 명이 말하더군요. 그 간절함이 마음에 든다고. 청년들의 눈이 반짝였다. 완벽한 프레젠테이션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진심을 전하세요. 투자자들도 사람입니다. 그들은 PPT의 완벽함보다 창업가의 열정과 진정성을 봅니다.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다. 김 회장은 사업 계획서 작성법부터 초기 고객 발굴, 자금 관리, 팀 빌딩까지 구체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청년들은 노트에 빼곡히 메모하며 경청했다.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돈이 도는 구조를 먼저 만드세요. 작게라도 매출을 만들고 그 돈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좋은 파트너, 멘토, 고객을 만나세요. 사업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40년 동안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신제품이 망하고 거래처가 떠나고 투자가 무산되고. 하지만 그때마다 배웠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입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해가 질 무렵 청년 중 한 명인 이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저희에게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김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단지 심심해서 말을 걸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오늘 오후 내내 느낀 그 설렘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느낌.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연락하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더군.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소. 아내는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것 참 다행이네요. 자주 만나세요. 그날 밤 김 회장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2장 멘토링의 시작. 그날 이후 김 회장과 새 청년의 만남은 정기적으로 이어졌다. 매주 목요일 오후 이식 같은 카페에서 만나 사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인 조언에 불과했지만 점차 체계적인 멘토링으로 발전했다. 첫 번째 정식 멘토링 날, 김 회장은 준비한 자료를 가져왔다. 오늘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여러분의 사업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사업화 로드맵이라고 적었다. 1단계 시장 검증. 정말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제품인가? 2단계 프로토타입 제작과 테스트. 3단계 초기 고객 확보. 4단계 비즈니스 모델 구축. 5단계 투자 유치. 6단계 스케일업.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나요? 이준혁이 대답했다. 2단계와 3단계 사이인 것 같습니다. 프로토타입은 있는데 실제 고객을 아직 못 찾았어요.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장 검증부터 다시 해봅시다. 누가 여러분의 제품을 살까요?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보세요. 친환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 어떤 규모? 어떤 니즈? 청년들은 머뭇거렸다. 김 회장은 노트북을 열었다. 지난주에 내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요즘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는 중소식품 기업들이 많더군요. 특히 온라인 직접 판매를 하는 기업들. 그들은 포장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가격보다는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들이죠. 그는 리스트를 보여주었다. 20개 기업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각 기업의 특징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 기업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제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이런 기업들을 만나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박 사장님? 저 김성호입니다. 오랜만이죠. 네, 잘 지냅니다.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사장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합니다.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했는데 사장님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통화를 마친 김 회장이 말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청년들은 감격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만나서 무엇을 물어볼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 할지 준비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연습합시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김 회장은 청년들과 매일 만났다. 고객 미팅을 위한 준비를 함께 했다. 질문 리스트를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을 다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김 회장은 롤플레이까지 진행했다. 내가 고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프레젠테이션을 해보세요. 내가 까다로운 질문을 던질 테니 답변해보세요. 김 대표님, 프레젠테이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네요. 기존 포장재보다 30%나 비싸잖아요. 이준혁이 대답했다. 네,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환경을 생각하면 틀렸습니다. 김 회장이 손을 저었다. 고객은 환경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30% 비싼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단가는 30%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포장재를 쓰시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 유통망에 입점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프리미엄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이 평균 40% 증가했습니다. 30% 비싼 포장재로 40% 매출 증가를 이룰 수 있다면 이건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니라. 이렇게 숫자로 가치를 증명하세요. 청년들은 눈이 번쩍 뜨였다. 아, 그렇게 접근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비즈니스는 감성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물론 감성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숫자가 합니다. 일주일간의 준비 끝에 드디어 첫 고객 미팅 날이 왔다. 김 회장은 청년들과 함께 동행했다.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나도 옆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지켜만 볼게요. 회의실에 들어가자 박 사장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성우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 친구들이 형님이 말씀하신 네, 제가 멘토링하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이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일주일간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박 사장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다. 가격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준혁은 준비한 대로 답변했다. 네, 단가는 30% 높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자로 가치를 증명했다. 박 사장의 표정이 달라졌다. 생각해 볼 만하네요. 샘플 좀 보내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 이준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 관심 보이던데요?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계약이 아닙니다. 샘플을 보내고 테스트하고 협상하는 과정이 남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도 속으로는 뿌듯했다. 청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 그 후 한 달 동안 청년들은 20개 기업을 모두 만났다. 김 회장의 소개로 문을 열고 자신들의 역량으로 기회를 만들어 갔다. 그중 5개 기업이 실제 관심을 보였고 2개 기업과는 시범 계약까지 성사됐다. 회장님, 첫 매출이 발생했어요. 청년들은 기뻐 날뛰었다. 김 회장도 함께 기뻐했다.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마세요. 첫 고객을 지키는 것이 새 고객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품질 관리, 납기 준수, 사후 관리에 최선을 다하세요. 3달이 지나자 청년들의 사업은 궤도에 올랐다. 이제는 투자 유치를 준비할 때였다. 사장님들, 이제 투자자를 만날 준비가 됐습니다. 실제 고객과 매출이 있으니 훨씬 유리한 위치입니다. 김 회장은 자신이 아는 벤처 캐피털 투자자들을 소개해 주었다. 청년들은 이번에도 철저히 준비했다. 여러 번의 프레젠테이션 끝에 드디어 한 투자사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축하합니다. 시드 투자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청년들은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김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낸 겁니다. 나는 그냥 길을 안내했을 뿐이에요. 그 길을 걸은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밤새 제품을 개발하고 수없이 미팅을 다니고 거절당해도 다시 일어선 건 여러분입니다. 그날 저녁, 청년들은 김 회장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분위기는 무척 화기애애했다. 박지민이 말했다. 회장님, 저희가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김 회장은 잔을 들며 말했다. 은혜를 갚으려면 나중에 여러분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세요.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갚는 방법입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김 회장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나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있어. 알아요.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요. 예전 회장실에 계실 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여요. 은퇴가 끝이 아니구만. 새로운 시작이었어. 김 회장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40년 사업을 하며 느껴본 적 없는 깊은 만족감이었다. 돈을 버는 것과는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보람이었다. 3장 소문이 퍼지다.
확장된 이야기. 이준혁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대학 창업 동아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졌다. 창업을 꿈꾸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김성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너희 김성호 회장님 알아? 친환경 포장재 스타트업 멘토링 해주신 분. 응, 들었어. 무료로 멘토링 해주신다며? 완전 대박 아니야? 근데 어떻게 연락하지? 유명 CEO들은 다들 바빠서 멘토링 안 해주잖아. 한 달 사이에 김 회장에게 멘토링을 요청하는 이메일과 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두 명씩 추가로 만났지만 요청이 너무 많아지자 김 회장은 고민에 빠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혼자서는 다 도울 수 없는데. 아내가 제안했다. 당신 친구들한테 같이 하자고 해보는 건 어때요? 다들 은퇴하고 할 일 없어서 골프나 치러 다니잖아요. 좋은 생각이요. 하지만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했다. 김 회장은 지역 창업지원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센터장인 박민지는 30대 중반의 열정적인 여성이었다. 김성호 회장님이시죠? 소문 들었습니다. 청년 창업가들 사이에서 화제시더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제가 센터장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멘토링 프로그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어서입니다. 김 회장은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박민지 센터장은 눈이 반짝였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공간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멘티 선발도 저희가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완전히 무료여야 합니다. 멘토들에게도 멘티들에게도 어떤 금전적 부담도 없어야 합니다. 회장님,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요즘은 멘토링도 다 돈 받고 하는데. 저는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을 뿐입니다. 평생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돌려줄 차례입니다. 박민지는 감동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경영자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 은퇴한 CEO들이었다. 성호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무슨 일로 우리를 급하게 부른 거야? 저녁 식사를 하며 김 회장은 자신이 하고 있는 멘토링에 대해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흥미롭게 들었다. 최철수 전 회장이 물었다. 그게 정말 보람 있어?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은 조언을 잘 안 듣는다던데. 그건 우리가 잘못 접근해서 그래. 강요하지 말고 경험을 나누는 거야.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우리 경험을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하는 거지. 자네도 와서 한번 해봐. 정말 다르네. 이명수 전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요즘 은퇴하고 무료하긴 해. 골프도 질리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럼 같이 해보지 않겠나? 우리가 평생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게 말이야. 결국 5명의 친구가 함께하기로 했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달랐다. 마이너스 최철수 75세 40년간 제조업 경영, 생산관리와 품질관리 전문가. 마이너스 이명수 73세 무역업으로 30년 수출과 국제 비즈니스 전문. 마이너스 박준영 76세 IT 기업 창업자, 인사와 조직 관리의 탁월. 마이너스 정우진 74세 회계법인 대표 출신, 재무와 회계 전문가. 마이너스 강동희 77세 광고 대행사 운영, 마케팅과 브랜딩의 귀재. 2020년 9월 실버 멘토단이 공식 출범했다. 첫 기수로 10명의 청년 창업가가 선발됐다. 선발 과정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박민지 센터장이 설명했다. 총 10명이 지원했습니다. 사업 아이디어, 실행 의지, 멘토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날 김 회장은 긴장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팀으로 움직여야 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실버 멘토단입니다. 평균 나이 75세의 할아버지들이죠. 청년들이 웃었다. 하지만 저희는 합쳐서 200년 넘는 사업 경험이 있습니다. 제조, 무역, IT, 재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최철수 회장이 이어받았다. 저희는 선생님이 아니라 동료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우리 시대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걸 잘 압니다. 하지만 사업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함께 찾아가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간씩 진행됐다. 집단 세션과 10일 멘토링을 병행했다. 집단 세션에서는 공통 주제를 다뤘다. 1주차 사업 아이디어 검증과 시장 조사, 2주차 비즈니스 모델 구축, 3주차 재무 계획과 자금 관리, 4주차 마케팅과 고객 확보, 5주차 팀 빌딩과 조직 문화, 6주차 투자 유치와 네트워킹. 각 주제마다 해당 전문가 멘토가 주도했다. 예를 들어 재무계획 주차에는 정우진 회장이 나섰다.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특히 현금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장부상 흑자여도 현금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이 흑자 도산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현금 회수가 안 돼서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외상은 적게, 현금은 빨리 회수하세요. 멘티들은 진지하게 메모했다. 10일 멘토링은 더 깊이 있었다. 각 멘티는 자신의 업종과 니즈에 맞는 멘토와 매칭됐다.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하는 김태현은 최철수 회장과 매칭됐다. 태연씨 제조업은 품질이 생명입니다. 초기 제품부터 품질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희는 아직 소량 생산인데요. 바로 그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나중에 대량 생산 들어가면 그때는 늦어요. 지금부터 불량률을 체크하고 공정을 표준화하세요. 최 회장은 자신의 공장을 태연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게 제조업의 현실입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직접 보고 배우세요. 해외 진출을 꿈꾸는 스타트업은 이명수 회장이 맡았다. 수출은 준비가 반입니다. 목표 시장 조사, 인증, 현지 파트너 발굴. 이게 다 준비 단계입니다. 이 회장은 자신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했다. 베트남, 일본, 미국 등지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소개해 주었다. 내가 소개장을 써줄게요. 그들을 만나서 시장을 공부하세요. 책으로 배우는 것과 현장에서 배우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마케팅에 고민이 많은 팀은 강동희 회장이 도왔다. 요즘은 디지털 마케팅 시대죠. 나도 배우고 있어요. 하지만 마케팅의 본질은 안 변합니다. 우리 제품을 왜 사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 회장은 젊은 마케터들을 초청해 세대 간 지식 교류의 장을 만들기도 했다. 저도 SNS 마케팅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전술과 전략은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10명의 멘티 중 8명이 실제 매출을 발생시켰고 3명은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일반적인 창업 성공률이 20% 미만인 것을 고려하면 경이로운 성과였다. 이 성과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역 신문이 먼저 보도했고 곧 전국 언론으로 확산됐다. 은퇴 CEO 6명, 청년 창업가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실버 멘토단, 창업 성공률 80% 달성. 세대를 넘어선 멘토링, 한국 창업 생태계의 새 모델. 방송사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김 회장은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모델이 되면 다른 시니어들도 나설 겁니다. 은퇴자들의 경험이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TV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다. 회장님 무보수로 하신다고요? 네,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목적인가요? 김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보람입니다. 나는 40년간 성공한 CEO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공허했습니다. 내 인생이 무슨 의미였나 하는 회의가 들었죠. 그런데 멘토링을 시작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의미는 내가 쌓은 것을 나누는 데 있다는 걸요. 젊은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이게 은퇴 후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이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많은 시니어들이 공감을 표했다. 나도 저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 경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김 회장에게는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졌다. 멘토를 하고 싶다는 은퇴자들, 멘토링을 받고 싶다는 청년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는 다른 지역 창업 지원센터들. 이거 생각보다 큰일이 됐는데, 하지만 김 회장은 멈출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했다. 사장 위기 속의 증가, 확장된 이야기.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세상이 멈춰섰다. 창업 생태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투자가 급감하고 매출이 사라지고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실버 멘토단의 멘티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2월 어느 날 밤 김 회장의 전화가 울렸다. 회장님, 저 이준혁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준혁 씨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안 되겠어요. 주요 거래처 3곳이 계약을 취소했어요.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도 못 줄 것 같아요. 회사 문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5명 직원들을 어떻게 하죠? 저만 믿고 대기업 그만두고 온 친구들인데 제가 그들 인생을 망친 거 아닌가요? 김 회장은 가슴이 미어졌다. 준혁 씨 진정하세요. 내일 아침 우리 집으로 오세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른 멘티들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이대로 두면 지난 1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다. 새벽 5시 김 회장은 다른 멘토들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여러분 위기입니다. 내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합니다.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다음날 아침 8시 6명의 멘토가 김 회장 집에 모였다. 이준혁도 와 있었다. 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준혁 씨,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달치 운영비 정도요. 매출 전망은 거의 없습니다. 거래처들이 다 계약을 연기하거나 취소했어요. 정우진 회장이 물었다. 고정비는 얼마나 됩니까? 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예요. 3천. 3개월이면 거의 1억이군. 침묵이 흘렀다. 최철수 회장이 입을 열었다.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어떻게요? 우선 브릿지 투자를 연결합시다. 우리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겁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사업 모델도 급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준혁 씨, 지금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화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화해야 하죠? 강동희 회장이 말했다. 당신 제품이 친환경 포장재죠? 지금 배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쪽을 공략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배달 업체들은 가격에 민감한데, 그럼 고급 배달 시장은요? 프리미엄 식재료, 선물 세트 같은 것들. 친환경을 강조할 수 있는 시장 말입니다. 이준혁의 눈이 반짝였다. 아, 그 시장은 생각 못했는데요. 박준영 회장이 조언했다. 그리고 직원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당신 혼자 짊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세요. 급여를 일시적으로 조정하더라도 투명하게 설명하면 이해할 겁니다. 그날 하루 종일 멘토단은 이준혁과 함께 위기 대응 계획을 세웠다. 1. 즉각적 비용 절감, 불필요한 지출 제거, 사무실 축소. 2. 사업 모델 전환, 프리미엄 배달 시장 공략. 3. 긴급 자금 확보, 멘토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브릿지 투자. 4. 직원들과의 소통, 투명한 정보 공유와 협력 요청. 김 회장은 자신이 아는 투자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박 전무님, 저 김성호입니다. 부탁 하나 하려고요. 제가 멘토링하는 청년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좀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부정적이었다. 회장님, 요즘 같은 때 투자는 무리입니다. 우리도 현금을 확보하느라.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10군데를 연락했고 마침내 한 곳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회장님이 보증하시는 거면 믿을 만하죠. 소액이지만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5천만 원의 브릿지 투자가 확정됐다. 이준혁은 울먹였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세요.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준혁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위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프리미엄 배달 시장입니다. 3개월만 버텨주세요. 그동안 급여를 80%로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직원들은 침묵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저희도 이 회사를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날부터 이준혁 팀은 프리미엄 배달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고급 식재료 업체, 선물 세트 업체, 프리미엄 베이커리 등을 찾아다녔다. 김 회장과 강동희 회장은 함께 동행했다. 이런 때일수록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안 됩니다. 얼굴을 보고 진심을 전해야 합니다. 한 고급 베이커리 대표를 만났을 때였다. 친환경 포장재요? 솔직히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생존이 우선이에요. 이준혁은 낙담했지만 김 회장이 나섰다. 대표님,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경쟁 업체들이 다 주춤할 때 당신 회사만 친환경을 강조하면 차별화됩니다. 소비자들은 위기 때 더 가치 있는 곳에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가격이 3개월 특별 할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혁이 깜짝 놀라 김 회장을 쳐다봤지만 김 회장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3개월 동안 원가에 공급하겠습니다. 대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우리 포장재를 쓴다는 걸 SNS에 올려주세요. 그게 우리에게는 더 큰 자산입니다. 베이커리 대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말 원가에 주신다고요? 네, 우리는 장기적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손해보더라도 나중을 봅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밖으로 나오자 이준혁이 물었다. 회장님, 원가 공급하면 저희 손해인데요. 단기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레퍼런스입니다. 한 곳만 성공해도 입소문이 납니다. 참고 버티세요. 김 회장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 베이커리가 SNS에 친환경 포장재 사용을 홍보하자 고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다른 프리미엄 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이준혁의 회사는 5개의 새 거래처를 확보했다. 매출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멘티들도 도와야 했다. 실버 멘토단은 전체 멘티들의 상황을 점검했다.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멘토단은 각자 2-3명씩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최철수 회장이 맡은 하드웨어 스타트업은 부품 공급이 끊겼다. 해외에서 부품이 안 들어옵니다.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국내 대체 공급처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부품 업체들을 소개해 주겠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의 40년 제조업 네트워크를 총동원했다. 부품 공급처를 찾고 가격을 협상하고 품질을 점검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나도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이명수 회장이 맡은 수출 스타트업은 해외 바이어가 주문을 취소했다. 3천만 원어치 제품을 만들었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전환합시다. 온라인 판매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BB 제품인데요. 그럼 BC로 만드는 겁니다. 포장을 바꾸고 마케팅을 바꾸세요. 위기 때는 유연성이 생명입니다. 이 회장은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해주고 직접 크라우드 펀딩 페이지 개설을 도왔다. 이렇게 스토리를 쓰세요. 코로나로 수출 길이 막혔지만 포기하지 않고 국내 고객들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에 반응합니다. 놀랍게도 크라우드 펀딩이 성공했다. 목표액의 200%를 달성했다.
박준영 회장이 맡은 팀은 직원 관리 문제를 겪고 있었다. 핵심 직원 2명이 나가겠다고 합니다. 불안하다고요. 직원들과 매일 소통하세요. 회사의 상황, 계획, 비전을 투명하게 공유하세요.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박 회장은 직접 그 회사를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했다. 여러분이 불안한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팀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에 직원들은 마음을 돌렸다. 정우진 회장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는 팀들의 자금 계획을 재정비했다. 지금은 매출보다 생존입니다. 고정비를 최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하세요. 그는 정부 지원금, 긴급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가능한 모든 자금원을 찾아주었다. 강동희 회장은 마케팅 전략을 전면 재검토했다. 오프라인이 막히면 온라인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그는 온라인 마케팅 실행을 직접 도왔다. 75세의 나이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광고까지 공부했다. 배우는데 나이는 없습니다. 젊은 친구들을 돕기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습니다. 6개월간의 힘든 시기를 거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위기를 극복했다. 한 팀만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었지만 그마저도 멘토들의 도움으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오히려 일부 팀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 이준혁의 팀은 팬데믹 기간 동안 매출이 2배 증가했다. 프리미엄 배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회장님, 저희 직원을 5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뽑지 마세요. 천천히 신중하게 뽑으세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 과정에서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탄 동료가 된 것이다. 한 멘티가 말했다. 회장님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신 게 아닙니다. 위기 때 옆에 서 주셨어요.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김 회장도 깨달았다. 멘토링은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고, 함께 기뻐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나도 배웠습니다. 위기 대응, 온라인 비즈니스,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 멘토링하면서 나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이야기. 2025년 봄, 김성호 회장은 83세가 됐다. 5년 전 우연히 시작한 멘토링은 이제 그의 삶 전체가 됐다. 아니, 그의 유산이 됐다. 그가 직접 멘토링한 청년은 이제 500명이 넘는다. 실버 멘토단은 전국 15개 도시로 확장됐고 참여 멘토는 200명이 넘는다.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아 멘토가 된 시니어들은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했다. 시니어 마이너스 청년 동반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이 시니어 멘토의 도움을 받고 있다. 그의 첫 멘티였던 이준혁의 회사는 이제 직원 80명, 연매출 1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코스닥 상장도 추진 중이다. 어느 봄날 이준혁이 김 회장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문서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이거 받아주세요. 뭔가요? 김성호 장학재단 설립 기부금입니다. 저희 회사 수익의 일부를 매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준혁씨, 회장님이 저희에게 주신 게 얼마나 큰지 압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작은 보답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장학재단으로 더 많은 청년들을 도와주세요. 김성호 장학재단은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됐다. 첫째, 어려운 환경의 청년 창업과 지원. 둘째, 시니어 멘토 양성과 교육.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닙니다. 멘토링까지 제공합니다. 진짜 도움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김 회장은 직접 멘토링 횟수를 줄이고 멘토 양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 그는 시니어 멘토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경험이 많다고 다 좋은 멘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경청하는 법, 질문하는 법, 세대 간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매달 30명의 예비 멘토들이 이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는다. 김 회장이 직접 강의한다. 멘토링의 첫 번째 원칙,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함께 배우세요. 두 번째 원칙, 여러분의 방식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세 번째 원칙, 판단하지 말고 지지하세요. 교육을 마친 한 예비 멘토가 말했다. 저는 제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멘토링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함께 탐구하는 거더군요. 맞습니다. 그게 진짜 멘토링입니다. 요즘 김 회장은 책을 쓰고 있다. 제목은 두 번째 인생 은퇴 후 찾은 진짜 나다. 자서전이지만 경영 이야기보다 멘토링 경험이 더 많이 담겼다. 첫 번째 인생에서 나는 성공한 CEO였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 기업을 일궜고 200명의 직원을 거느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항상 더 큰 목표를 쫓았고 경쟁에서 이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했고 내 자신을 돌아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공허했습니다. 그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였나 싶었죠. 그때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났고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나눴느냐에 있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나의 성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인생은 첫 번째 인생보다 훨씬 행복합니다. 돈은 덜 벌지만 보람은 더 큽니다. 권력은 없지만 영향력은 더 넓습니다. 직함은 사라졌지만 진짜 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은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경험과 지혜는 세상이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내어 손을 내미세요. 그 손을 잡을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60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출판 기념회에는 그가 멘토링한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였다. 회장은 가득 찼다. 이준혁이 대표로 연설했다. 회장님은 저희에게 단순히 사업 노하우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셨죠. 정직하게 살 것. 단기 이익보다 장기 신뢰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사람을 소중히 여길 것. 사업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가장 큰 가르침은 회장님의 삶 자체였습니다. 83세에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는 모습. 그게 저희에게는 가장 큰 영감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단순히 우리의 멘토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 모델입니다. 우리도 회장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다음 세대를 돕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언합니다. 저희 모두 10년 후, 20년 후에는 누군가의 멘토가 되겠다고. 회장님이 시작하신 이 선한 영향력의 고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김 회장은 눈물을 참으며 단상에 올랐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빛내주고 있습니다. 나는 78세에 멘토링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때가 바로 적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경험이 준비 과정이었던 겁니다. 인생의 늦은 시작이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새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내미십시오. 나처럼 우연히 카페에서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장례는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다. 행사를 마치고 김 회장은 실버 멘토단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 성호야, 우리 참 대단한 일을 했어. 최철수 회장이 말했다. 대단한 건 우리가 아니라 일 자체야.
우리는 그냥 시작했을 뿐이고. 그래도 너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내가 먼저 용기를 냈잖아. 김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자네들도 함께 해줘서 고맙니다.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이명수 회장이 말했다. 솔직히 나 은퇴하고 우울했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났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워. 나도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100세까지 하자고. 좋아. 건배. 2025년 현재 김성호 회장은 여전히 주 1회 멘토링을 하고 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횟수를 줄였지만 멘토링 자체를 멈출 생각은 없다. 이게 나를 살아있게 하는 거야.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열정을 보고 성장을 지켜보는 게 내 삶의 이유야. 최근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다. 세대통합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다. 시니어와 청년이 공동 창업자로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시니어의 경험과 네트워크, 청년의 기술력과 열정을 결합하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이미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은퇴한 마케팅 전문가와 20대 개발자가 팀을 이뤄 헬스케어 앱을 만들고 있다. 시니어가 제품 기획과 사업 개발을, 청년이 기술 개발과 디지털 마케팅을 맡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는 거죠.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나는 100세까지 살 거예요. 그때까지 청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김 회장의 책상 위에는 멘티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들이 쌓여 있다. 그는 가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미소 짓는다.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습니다. 회장님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회장님처럼 나이 들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다. 오늘도 김 회장은 새로운 멘티를 만나러 카페로 향한다. 5년 전 그날처럼. 걸음걸이는 조금 느려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난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있다. 안에는 멘토링 자료와 함께 멘티들의 사진이 가득한 앨범이 들어있다.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긴장한 표정의 젊은이가 손을 들어 인사한다. 오늘의 새 멘티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 정말 떨려요. 김 회장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앉는다. 긴장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꿈에 대해 들려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김성호 회장의 멘토링은 계속된다. 그리고 그가 뿌린 선한 영향력의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수백, 수천 명의 삶을 바꾸고 있다. 김성호 회장 자신의 삶도 바꿨다.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83세, 그의 인생 2막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